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영무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문경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복셀 to 복셀 prediction network for accurate 3D hand and human pose estimation from a single test map이라는 논문이고요. 이번 12PR에서 발표를 하고 왔고 작년 ICCB에서 열린 3D hand pose estimation 챌린지에서 우승을 한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챌린지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인데, 네, 그 작년 ICCB에서 이제 핸즈라는 챌린지가 매년 열려요. 매년 ECCB나 ICCB에서 열리는데 작년에 챌린지를 했는데 그 중에 트랙이 3개가 있었는데 프레임 베이스드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랑 그다음에 트래킹을 이용해서 하는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핸드랑 오브젝트 간의 인터랙션 상황에서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3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저희는 프레임 베이스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트랙에서 15개 팀 중에 가장 정확하게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냐면 인풋이 싱글 데스맵이고요. 거기서부터 미리 정의된 핸드의 키포인트들의 위치를 3D 공간상에서 찾는 겁니다. 데이터셋마다 핸드의 키포인트가 정의된 게 다른데 대부분 왼쪽에 있는 파란색 손에 있는 키포인트들의 위치처럼 로테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의 손목 쪽에 하나 있고 이제 손가락별로 한 3, 4개씩 조인트가 있어서 총 한 15개 정도의 조인트가 데이터셋마다 다르게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데스맵이랑 어노테이트된 키포인트들을 에스켈레톤을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요. 이 분야는 최근 5년 동안 약 16,000개 퍼블리케이션이 있어 왔고 많은 연구자들이 인볼브 돼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RGB 영상에서부터 3D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보다 어렵기 때문에 RGB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편이고 아직까지 데스맵에서 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스맵에서 하는 게 RGB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문제를 데스맵에서부터 하는 거로 일단 제한을 둔 상태로 논문들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쓰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랑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랑 컴퓨터가 인터랙션을 할 때 만약에 사람 손의 제스처를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사람 손에 있는 키포인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CI에서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A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홀로렌즈 같은 장비를 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하면은 그거의 결과를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핸드의 키포인트의 위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에서 생성된 오브젝트 간의 인터랙션도 3D 공간상에서 키포인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더 리얼리스틱하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사람 손이라는 게 매우 많은 지오메트릭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5개의 손가락이 있고 그래서 디그리드 오브 프리덤이 엄청 많아서 다양한 쉐입의 손 모양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과 다르게 옷이나 그런 거 머리카락 같은 어피어런스 피처가 없기 때문에 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모양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셀프 오클루전 가려짐 현상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간의 생김새도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온 프리비어스 웍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에 속하는 메소드들은 주로 핸드 모델을 일단 가정을 합니다. 프리디파인하고 그것을 인풋 데스맵에 피팅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손의 조인트의 구조가 트리 모양으로 대략 되어 있는데 그런 트리 모양에 되어 있다는 프라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좀 하이라키컬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논문들이 예전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트된 키포인트의 위치를 이용해서
데스맵을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그 제너레이트된 데스맵과 인풋 데스맵의 차이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하는 에너지 펑션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CNN 구조를 많이 사용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그런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에 속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는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와는 다르게 핸드 모델을 프리디파인 하지 않고요. 그냥 인풋 데스맵에서 바로 키포인트를 로컬라이즈 합니다. CNN을 생각하면 매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인풋 데스맵을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 각 키포인트의 3D 좌표를 내는 구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웍도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에 속합니다. 밑에 피규어 3개가 최근 나온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의 논문들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건데요. 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풋으로 데스맵이든 어떤 데스맵에 변형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3D 코디네이트를 아웃풋으로 내는 구조를 다들 차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프로치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랑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 두 개를 합치려는 어프로치인데요. 작년 CBPR 2017에 소개된 논문은 그 포즈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배운 다음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키포인트를 로컬라이즈 하려고 하는 방법을 프로포즈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피겨가 그 논문에서 배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그 유효성을 보여준 피겨인데요.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논문에서 흔히 워킹 인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차근차근 걷는 것을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예를 들어 침대 모양이 의자 모양으로 바뀌는 과정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거를 워킹 인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피규어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어떤 핸드 포즈가 다른 핸드 포즈로 가는 과정을 부드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제대로 학습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피규어죠. 그래서 최근 논문들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에 속하는 논문들은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를 더 리얼리스틱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에 속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한 컨트리뷰션은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풋과 아웃풋 폼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원래는 2D 데스맵을 받아서 아웃풋을 3D 코디네이트를 아웃풋으로 냈는데 저희는 인풋과 아웃풋을 3D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서 성능을 올렸다는 게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래서 그거의 유효성, 인풋과 아웃풋의 볼루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의 유효성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프리비어스 웍들을 분석했을 때 해보니까 이게 파란색 네모가 쳐져 있는 게 대부분의 프리비어스 웍에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제 빨간색 글자가 인풋 단이고요. from 픽셀, from 복셀 해서 인풋 단을 나타낸 거고 위에 to coordinate, to 복셀 이 부분이 아웃풋을 나타낸 건데 대부분의 프리비어스 웍들이 그러니까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2D 데스맵을 인풋으로 받아서 각 핸드 조인트의 키포인트의 코디네이트를 바로 리그레션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는데 그렇게 인풋 아웃풋 컨비네이션으로 표를 그려보면은 4가지 컨비네이션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인풋을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데스맵이 아니라 3D 스페이스에 있는 복셀로 바꾸고 아웃풋도 3D 코디네이션이 아니라 3D 히트맵으로 바꿔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네트워크를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성능을 내는데 유효한 구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근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왜 픽셀에서 코디네이트로 가는 스트럭처 아키텍처보다 복셀을 인풋으로 받아서 복셀을 아웃풋으로 내는 구조가 더 좋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인풋 단에서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2D 데스맵이 아니라 3D 스페이스에 있는 복셀을 인풋을 받았을 때의 이점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의 원인은 저희는 퍼스펙티브 디스토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퍼스펙티브 디스토션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3D 스페이스를 카메라로 찍었을 때 생기는 디스토션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에펠탑이 실제로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크죠. 근데 저 사람 두 명이 카메라에 훨씬 가까이 있어서 카메라나 저희 눈이 보기에는 저 사람 두 명이 에펠탑만큼 커 보이는 디스토션입니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은 이제 파란색 화살표, 이 화살표가 그러니까 3D 스페이스에 있는 물체고, 이걸 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카메라 스페이스가 이건데, 그 둘 사이 코디네이트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러니까 픽셀 상에서의 좌표는 그러니까 3D 스페이스 상의 좌표에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부터의 거리를 나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 픽셀에서의 코디네이트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카메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더 작게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퍼스펙티브 디스토션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3D 공간상에 사람 손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있는데, 이 손을 X랑 Y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만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3D 공간상 하다 보면은 똑같은 손 모양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니까 쉐입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트랜슬레이션 된 거를 고정된 카메라가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9가지의 사진이 나옵니다. 하나의 손 모양인데 XY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했을 뿐인데 매우 다른 생김새를 가졌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핸드 키포인트의 그라운드 트루스는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트랜슬레이션만 했기 때문에 손 모양이 변하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인풋을 만약에 2D 뎁스맵으로 정한다면은 인풋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관계가 N2-1이 돼서 모델이 이런 디스토션 인베리언트한 에스티메이션을 추가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3D 리프레젠테이션을 인풋으로 받으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와 관계가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토션 인베리언트한 에스티메이션을 추가로 학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옵티멀한 컨버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 클라우드로 예시를 들었는데, 복셀도 마찬가지로 3D 데이터를 다른 형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만 바꾼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나 복셀이나 둘 다 그라운드 트루스와 관계는 1-1인데, 그것을 카메라로 찍은 2D 뎁스맵을 인풋으로 넣으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관계가 N2-1이 돼서 그런 디스토션 인베리언트한 에스티메이션을 추가로 학습을 해야 하고, 그것이 서브 옵티멀 컨버지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인풋을 픽셀에서 복셀로 바꾼 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드린 거고요. 없으면은 이제 아웃풋 단을 바꾼 건데, 아웃풋을 코디네이트를 바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셀 형태인 3D 히트맵을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이거는 사실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논지 전개는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코디네이트를 바로 리그레션 하는 것보다 이미지에서 텐서 그리드 형식의 히트맵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같은 네트워크 구조일 때 더 모델이 학습하기가 쉽고 더 높은 성능을 낸다는 게 그 2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그래서 저희도 3D 히트맵을, 그러니까 3D 복셀에서 3D 코디네이트를 리그레션 하는 게 아니라 3D 히트맵을 에스티메이션 하도록 해서 더 성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픽셀에서 코디네이트를 가는 매핑에서 복셀에서 복셀로 가는 매핑으로 바꿨는데, 이것에 대한 그 성능의 변화는 나중에 실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을 바꾼 것에 대한 정당성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한 이슈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지금 프로포즈된 모델의 인풋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기존의 컨벤셔널한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들이 모델의 인풋을 만드는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데스맵이 있으면은 이게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몸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핸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기존 방법들은 데스맵이 데이터셋에서 있으면은
이거를 뎁스 스레시홀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카메라보다 가장 가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 정의된 뎁스 스레시홀딩 미니멈 밸류랑 맥시멈 밸류가 있을 때 그것들 밖에 바운더리에 있는 픽셀들은 다 널 밸류로 바꾸고 그 안에 있는 밸류들만 살려서 이제 사람 손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살려져 있는 픽셀에서부터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고 그 센터 오브 매스를 3D 공간상으로 옮긴 다음에 그 센터 오브 매스 주변으로 고정된 사이즈의 큐빅을 그리고 그 큐빅을 2D 이미지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핸드 바운딩 박스를 얻어내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뎁스 스레시홀딩이 휴리스틱한 밸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thumb is not contained in the bounding box인데 제가 not을 안 썼네요. 네, 이렇게 항상 옵티멀한 바운딩 박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이 안 들어가 있는 바운딩 박스를 얻을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을 리파이먼트하는 간단한 테크닉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컨벤셔널한 그 메소드들이 인풋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기존 방법대로 핸들을 찾은 다음에 그 크롭된 핸드 리전을 아주 간단한 2D CNN에 넣습니다. 넣어서 센터 오브 매스 리파이먼트 벡터를 아웃풋으로 내는 네트워크를 간단히 학습을 시켜서 그 얻어진 옵셋 리파이먼트 벡터를 기존 COM에 더한 리파인드 COM으로 다시 핸들을 로컬라이즈 합니다. 이렇게 한 게 이 피규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바운딩 박스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리파이먼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휴리스틱하게 크라핑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파트가 익스클로드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이런 간단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리파이먼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크롭된 핸들을 3D 공간상에서 복셀라이즈를 해서 그걸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었을 때 오버롤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셀라이즈된 데스맵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그 네트워크가 3D 히트맵을 각 키포인트마다 에스티메이션 하는 형식으로 포워딩이 되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둘 다 3D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3D CNN을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델의 핵심 부분이 되겠죠. 여러 가지 블락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베이직 블락은 컴브 배시 노멀라이제이션 렐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레즈 블락은 2D 레즈 블락을 3D로 익스텐드한 거고 다운샘플링은 맥스플링을 사용했고 업샘플링은 디컴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로 이루어진 블락을 사용했습니다. 인코더랑 디코더는 이렇게 생겼는데 인코더가 왼쪽이고 디코더가 오른쪽인데 인코더는 다운샘플링을 하면서 피처 디멘션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업샘플링하면서 피처 디멘션을 줄여가서 시메트릭하게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각각의 코러스폰딩한 스케일마다 스키 커넥션을 넣어서 디코더가 좀 더 스테이블하게 업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닛 스트럭처는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아키텍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을 때 피처맵의 크기가 줄어들면은 인풋 이미지 상에서 봤을 때 더 넓은 영역을 보는 거고 피처맵의 크기가 커졌을 때는 인풋 이미지에서 봤을 때 더 작은 영역을 봅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 스키 커넥션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키포인트 주변의 로컬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손이 전반적으로 어떤 포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글로벌 인포메이션도 적절히 해서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처 디멘션이 다운샘플링 때는 늘어나고 업샘플링 때는 줄어드는 시메트릭한 구조를 사용했는데 사실 베스트는 항상 많은 피처 디멘션을 사용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3D CNN을 사용하다 보니까 메모리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2D보다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생각해낸 게 다운샘플링 된 피처맵에서만 피처맵 디멘션을 늘리는 형식으로 하면은 성능이랑 효율성 둘 다 어느 정도 그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맞추는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단일 개수의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한 피처맵 개수 디멘션을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상의 디테일을 설명드리자면은 그라운트루스 3D 히트맵은 데이터셋에서 키포인트에 코디네이트들이 주어지는데 그 코디네이트를 중심으로 가우시안 픽을 넣은 히트맵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했고요. 로스 펑션은 MSE를 사용했습니다. 인풋 복셀 사이즈는 88 by 88 by 88이고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로테이션, 스케일링, 트랜슬레이션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셋은 총 5개인데 ICVR 핸드 포스처 데이터셋, NIU 핸드 포스처 데이터셋, MSRA 핸드 포스처 데이터셋, 그다음에 챌린지 데이터셋, 그다음에 휴먼 포스처 데이터셋 총 5개를 사용했습니다. ICVR은 굉장히 많은 프레임이 들어있는데 330K개의 트레이닝 데스맵이랑 1.6개의 테스팅 뎁스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NIU는 72K랑 8.2K, MSRA는 76K, 챌린지 데이터셋은 975K 트레이닝이랑 295K 테스팅 뎁스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ITOP 휴먼 포스 데이터셋은 40K의 트레이닝이랑 10K의 테스팅 뎁스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트랙이 2개입니다. 프론트 뷰랑 탑 뷰로 되어 있습니다. 이블루에이션 매트릭은 3D 디스턴스 에러가 첫 번째인데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코디네이트랑 에스티메이트 된 코디네이트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조인트마다 평균 내고 그 조인트마다 평균 낸 거를 프레임마다 또 평균 내서 한 데이터셋에 하나의 에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퍼센테이지 오브 석세스 프레임은 모든 키포인트 종류에 대해서 3D 디스턴스 에러가 스레시홀드 미만인 프레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휴먼 포스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10cm 룰이 많이 쓰여서 그걸 사용했는데 에스티메이션 된 거랑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의 거리가 10cm 이하면은 코렉트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판별해서 민 에브리지 프리시전을 내는 매트릭입니다. 트레이닝 타임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ICVL은 2일 정도 걸렸고 NIU MSRA는 12시간, 챌린지 데이터셋은 6일 정도 걸렸습니다. 테스팅 타임은 앙상블 모델을 사용 안 했을 때 타이탄 X 싱글 GPU 머신에서 35fps로 리얼타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이 시간이 사용되는 부분이 인풋 만드는 겁니다. 그 복셀라이즈 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포워딩이랑 3D 히트맵에서 코디네이트를 익스트랙트하는 과정은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발표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풋 아웃풋을 바꿨을 때 성능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성능 비교가 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위에 그림이랑 밑에 테이블이랑 그 원투원 매칭이 되는데 일단 인풋 폼에 관계없이 아웃풋 폼을 3D 코디네이트에서 3D 히트맵으로 바꿨을 때의 에러가 감소합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파라미터 개수인데 제시하는 모델인 3D 복셀라이즈 그리드에서 펄복셀 라이클리후드로 가는 컴비네이션이 가장 작은 파라미터 개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 폼에 관계없이 인풋 폼을 2D 뎁스맵에서 3D 복셀라이즈 그리드를 바꿨을 때 에러가 또 감소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3D CNN을 2D CNN으로 바꾸는 거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줄어드는데 그거를 컴펜세이트 하려고 이 엔트리의 경우는 피처맵 디멘션을 다 2배로 늘렸습니다. 2배로 늘려서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기존 3D CNN 모델보다 더 많아진 거고요. 이 두 모델은 3D 코디네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대부분들이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이블이 알려주는 거는 복셀에서 복셀로 가는 매핑이 어떤 인풋 아웃풋 컴비네이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실험적으로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컬라이제이션 리파이먼트에 따른 그걸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에러가 감소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포 앙상블은 마지막에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앙상블을 한 건데 그 트레이닝을 10개의 에폭 동안 하는데 그 10개의 에폭에서 나온 10개의 모델에 아웃풋을 앙상블링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앙상블링 테크닉과는 다르게 싱글 트레이닝으로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앙상블링을 적용했을 때 또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먼저 왼쪽은 이제 ICVR 데이터셋이고 중간에 NIO 데이터셋, 오른쪽은 MSRA 데이터셋입니다. 이 위에 로, 퍼스트 로우는 percentage of success frame 매트릭이고 밑에는 3D distance error 매트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데이터셋에서도 저희가 프로포즈하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그래프를 테이블로 바꾼 거고요. 이거는 MSRA 데이터셋에서 손의 여우 앵글이랑 피치 앵글에 따라서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플롯한 건데 혹시 프로포즈하는 메소드가 대부분의 여우 앵글이랑 피치 앵글에서 가장 낮은 에러를 보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챌린지 페이퍼에서 그 따온 테이블인데 다른 챌린지 참가자들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했을 때 저희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매트릭, 여러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결과를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 ICVA 데이터셋에서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가 이와 같고 NIO 데이터셋은 이와 같고 MSRA 데이터셋, 챌린지 데이터셋에서도 매우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주어진 정보가 거의 없는데도 주먹으로 잘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고 이런 스태플 오클루전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서도 무난하게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 결과인데요.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의 성능을 테이블로 비교한 건데 이제 프로포즈하는 메소드가 다른 메소드보다 꽤 큰 격차로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결과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한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ITOP 데이터셋에서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프론트 뷰고 탑 뷰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찍은 건데 위에서 찍은 거에서도 사람의 키포인트를 잘 로컬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로 된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트래킹이 아니라 프레임 베이스를 제가 비디오로 표현한 거고요. 이전 프레임의 정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ICVR 데이터셋에서의 결과고요. MSRA는 제스처별로 묶여 있어서 좀 단조롭게 보이긴 하는데 손을 계속 여우랑 피치 앵글을 바꿔가면서 해도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NIO 데이터셋이 가장 어려운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잘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 전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 마지막 그 FC 레이어 두 개 쓰셨잖아요. 그 각각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죠? 1014개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그 구조가 궁금해가지고요. 여기 네, 파라미터 수가 좀 많다고 말씀하신 거에서 네. FC에서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네. 그 각각의 디멘전이 좀 궁금해서. 1024로 되어 있습니다. 1024 두 개로 했습니다. 아, 그게요? 네.
혹시 그거를 SVD 같은 거 써가지고 좀 약간 디멘트 축소하면 결과가 어떻게? 그럼 파라미터 개수가 뭐 사실 근데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같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인풋 아웃풋만 바꾼 건데 어쨌든 실험적으로 코디네이트를 아웃풋으로 내는 리프레젠테이션이 같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더 안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거는 보였기 때문에 SVD를 쓴다는 거는 다른 팩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일단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성능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핸드포스 에스티메이션이나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을 했고 그 모델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인풋이랑 아웃풋의 폼을 픽셀에서 코디네이트로 가는 매핑 대신에 복셀에서 복셀로 가는 매핑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풋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을 바꿨을 때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고 그 결과 다른 프리비어스 메소드들이랑 뭐 챌린지에서든지 뭐 다른 메소드들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피처적으로는 지금은 꽤 간단한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좀 더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나 그런 걸 사용해서 손의 프라이어 너울리지나 피지컬 컨스트레인트를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나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인코더 디코더를 좀 더 임프루브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퓨처 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